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이 서서히 상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요. 눈 안쪽 망막도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말이에요. 바로 혈당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당 수치가 130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140은요? 공복에 110 나왔는데 아직 당뇨 아니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서 혈당 관리를 제때 시작하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최악의 경우 발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도 되겠지 하시다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무섭죠?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 콩팥, 심장, 발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보시죠.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대체 왜 무서운 건지 정확히 아십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안 좋다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맑은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 설탕을 계속 타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해지겠죠. 그 끈적한 물이 가느다란 파이프를 통과하려면 파이프 벽에 손상이 갑니다. 여러분 몸속 혈관이 바로 그 파이프예요. 국내 당뇨 진료 지침에 따르면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눈에 가는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콩팥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발끝 혈관이 막히면 조직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죠. 여러분,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이 과정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혈당 200 넘어도 나 멀쩡한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합니다. 혈관 문제는 꽤 진행돼도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속도를 늦추고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한 경우는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혈당 관리,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혈당 수치, 도대체 얼마가 정상인지 헷갈리시죠? 병원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당뇨 진료 지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복 혈당, 아침에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재는 거죠. 이게 10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면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요. 당뇨 전 단계인 거죠. 126 이상이 2번 이상 나오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나 125 나왔네? 당뇨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복 혈당 장애 자체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거든요. 식후 혈당도 봐야 해요.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는 거죠. 이게 140 미만이 정상이에요. 140에서 199 사이면 내당능 장애, 역시 당뇨 전 단계입니다. 200 이상이면 당뇨병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HbA1c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예요.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5.7%에서 6.4% 사이면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봐요. 여러분,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았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하셔도 수치가 경계선이면 관리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당뇨병으로 진행을 58%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또 전 단계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세요. 그러다가 5년, 10년 후에
진짜 당뇨병 되고 나서야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요?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흰쌀밥 드시죠? 흰빵도 드시고요. 떡도 좋아하시고 이거 다 문제입니다. 밥도 못 먹으라는 거냐? 고 화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먹되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흰쌀밥, 흰빵, 떡 이런 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섬유질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이게 입에 들어가면 너무 빨리 분해됩니다. 포도당으로 바로 바뀌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영양학 연구를 보면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뭐냐고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높을수록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 현미, 잡곡, 통밀 이런 거 드셔야 해요. 섬유질이 살아있으니까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도 흰쌀밥이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알아요. 그럼 반은 현미, 반은 흰쌀 이렇게 섞어서 드세요. 아니면 흰쌀밥 드시되 양을 확 줄이시고요. 다음 과일 얘기해 볼까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당뇨 있거나 혈당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수박, 파인애플, 포도 이런 거 조심하세요. 당도 높은 과일들이에요. 아니, 수박은 물 많아서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 중 하나예요. 당뇨 식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한두 차례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만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후보다는 간식으로 드세요. 식후에 바로 드시면 밥으로 이미 올라간 혈당이 더 치솟거든요. 사과는요? 괜찮은 편입니다. 섬유질도 있고 천천히 소화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역시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사과 한 개 다 드시지 마시고 반 개 정도만 드세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요. 이건 괜찮아요. 당도 낮고 섬유질 풍부해서 혈당에 큰 영향 안 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얘기,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정제된 것보다 통곡물로. 둘째, 과일은 양 조절하고 타이밍 맞춰서. 셋째,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먹어라입니다. 양 조절하고 타이밍 맞추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고 이게 진짜 혈당 관리예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과자도 가끔 드시고요. 빵도 드시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가공식품에는 우리가 모르는 당이 엄청 많이 숨어 있거든요. 라면 하나 끓여 드시면 거기 들어있는 나트륨만 문제가 아닙니다. 면 자체가 정제 밀가루예요. 그리고 스프에 설탕, 액상과당 같은 게 들어있어요. 한 그릇 다 드시면 혈당 확 올라갑니다. 과자는 더 심해요. 식품안전 자료를 보면 시중에 파는 과자 대부분에 당류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크림 들어간 과자, 초콜릿 과자 이런 거요. 한 봉지 먹으면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빵도 마찬가지예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거 하나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20-30g 넘게 들어있는 것도 많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은 당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 하나에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있으면 거의 하루치를 그걸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고요? 가공식품 최대한 피하세요. 대신 직접 만드세요. 귀찮으시죠? 알아요. 하지만 건강은 귀찮음을 이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간식 드시고 싶으면 견과류 한 줌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거요. 물론 무염, 무가당으로 드셔야 해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많고 단백질도 있어서 혈당 천천히 올립니다. 근데 또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칼로리 높거든요.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료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음료, 주스, 스포츠 음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액상과당 덩어리예요. 100% 과일 주스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과일 짜면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만 남아요. 오렌지 하나 먹을 때랑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실 때랑 비교해 보세요. 주스는 후루룩 금방 들어가죠. 그럼 당도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 급상승합니다. 그럼 뭘 마셔요?
물 드세요. 물은 맛없는데. 그럼 차 드세요. 보리차, 녹차, 둥글레차 이런 거요. 무가당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커피는요? 아메리카노 괜찮아요. 단, 설탕이랑 시럽 안 넣고 드셔야 합니다. 믹스커피는 안 돼요. 설탕 덩어리거든요. 복잡하게 들리셨죠? 걱정 마세요.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가공된 건 피하고 자연 그대로인 걸 드시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어렵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 바꾸시면 돼요. 그 습관이 여러분 혈관 지킵니다. 이제 혈당 낮추는 음식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채소 드시죠? 근데 충분히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부족하실 겁니다. 식사할 때 밥 먼저 드시죠? 고기 드시고 국 드시고 마지막에 채소 조금 드시고 이거 순서가 잘못됐어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나중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를 늦추거든요. 당뇨 식사요법 지침을 보면 식사 시작할 때 채소부터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채소가 좋으냐? 시금치, 상추, 깨씹,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녹색 채소들이 좋습니다. 섬유질 많고 칼로리 낮고 비타민 풍부해요. 당근은요? 당근도 괜찮은데 익혀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감자는 조심하세요. 감자는 전분 덩어리라 혈당 빠르게 올립니다. 그럼 감자 먹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먹되 밥 대신 드세요. 밥 한 공기 드시고 감자까지 드시면 탄수화물 과다해요. 고구마는 어떠냐고요? 고구마가 감자보다는 나아요. 식이섬유가 더 많거든요. 하지만 역시 밥 대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 좀 활용해 보세요.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연구 많아요. 여러 연구에서 식사 전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샐러드 드레싱처럼 식사와 함께 소량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복에 식초 드시면 속 쓰릴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시도하세요. 자, 여기서 또 정리합니다. 지금부터는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단백질도 중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기 드실 때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세요. 삼겹살, 갈비 이런 거요. 지방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더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런 거요. 생선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도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이고 칼로리 낮고 포만감도 줘요. 계란은 하루 한두 개 정도 드세요. 콜레스테롤 괜찮냐고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계란 섭취와 콜레스테롤 수치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요. 물론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혈당 관리하는 거 이제 좀 감오시죠? 핵심은요. 섬유질 많이, 단백질 충분히,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가공식품 피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동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이 혈당 관리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럼 혈액 속에 있던 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요. 인슐린 감수성이 뭐냐?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좋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운동의학 전문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 먼저 걷기요.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걸으세요. 30분이 너무 길다고요? 그럼 10분씩 3번 나눠서 하세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것도 효과 있습니다. 식후에 걷는 게 특히 좋아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요. 10분만이라도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식후 혈당 상승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수영도 좋아요. 관절에 물이 안 가고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2~3번 30분씩 수영하시면 좋습니다. 자전거도 괜찮고요. 그런데 야외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실내 자전거 타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근력 운동이냐고요? 꼭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의자 잡고 스쿼트 하세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하시고요. 아령 없으면 물병 들고 운동하셔도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더 잘 소모해요.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지는데 그거 막으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 더 어려워져요. 노년 건강 연구를 보면 노년층에서 근력 운동이 근육량 유지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가볍게라도 하세요. 그런데 조심하실 것도 있어요. 운동 전에 혈당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약 먹고 운동하면 저혈당 올 수 있어요.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손 떨리는 증상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당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로 혈당 측정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운동이 약입니다. 진짜 약이에요. 당뇨약 먹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투자하세요. 그 30분이 여러분 눈, 콩팥, 심장 지킵니다. 이제 생활 습관 전반적으로 짚어볼게요. 혈당 관리, 음식이랑 운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스트레스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공급한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의 스트레스인데도 몸은 반응해요. 그럼 혈당만 올라가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혈당 상승 및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냐? 명상해보세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명상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는데요. 과학적으로 효과 입증됐어요. 혈압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줄이고 혈당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웃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잠 잘 못 주무시면 혈당 조절 어렵습니다. 수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식욕 증가 호르몬이 나와서 더 먹게 되고요. 수면 관련 연구를 보면 수면 부족이 혈당 조절 장애 및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7~8시간 푹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온다고요? 침실 환경 점검해 보세요. 너무 밝으면 암막 커튼 치시고요. 시끄러우면 귀마개 하시고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 불빛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요.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면 잠 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술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처음엔 혈당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은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커져요.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미 혈당 때문에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데요. 담배까지 피우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건강 통계를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고 합병증 위험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끊고 싶은데 못 끊겠다고요? 그럼 금연 클리닉 가세요. 보건소에 무료로 해주는 데 많습니다. 약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움받으세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됩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과 병원 관리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혈당 측정기 쓰시나요? 당뇨 있으시면 꼭 있어야 해요. 없으시면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혈당 측정 언제 하느냐?
공복에 한 번, 아침 일어나서 식사 전에 재세요. 식후에 한 번,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고요. 이렇게 하루에 2번 재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재야 하나요? 매일은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노트에다가 날짜, 시간, 수치 적으시는 거예요. 귀찮은데 알아요. 하지만 이 기록이 나중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식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패턴도 보이거든요. 요즘은 앱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혈당 측정 앱 깔아서 거기에 기록하시면 그래프로 보여주고 편리합니다. 혈당 측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손 깨끗이 씻으세요. 손에 당 묻어 있으면 수치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을 일회용으로 쓰세요. 한 번 더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요. 아깝다고 재사용하지 마시고요. 매번 새 반을 쓰세요. 측정 부위도 계속 바꿔가면서 하세요. 같은 손가락만 계속 찌르면 굳은 살 생기고 아파집니다. 10손가락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록이 쌓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 가셔야 합니다. 당화혈 색소 검사 꼭 받으시고요. 이게 지난 몇 달간의 혈당 평균을 보여주니까 중요해요. 집에서 재는 건 그날 상태를 보는 거고요. 당화혈 색소는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보는 겁니다. 콩팥 기능 검사도 받으세요. 혈당 높으면 콩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했죠. 크레아티닌 수치, 단백뇨 검사 이런 거 하셔야 합니다. 눈 검사도 중요해요. 안과 가셔서 망막 검사 받으세요. 당뇨 망막병증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하거든요. 늦게 발견하면 심각한 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발도 체크하세요. 당뇨 환자는 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상처 나도 모르고 방치하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발 확인하시고 상처 있으면 바로 치료하세요. 발톱 깎을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깊게 깎으면 살 파일 수 있거든요. 일자로 자르시고 모서리 둥글게 다듬으세요. 신발도 편한 거 신으세요. 꽉 조이는 신발은 발에 상처 생기기 쉬워요. 당뇨 진료 지침을 보면 정기적인 발 검진과 적절한 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 약 제때 드세요. 오늘은 혈당 낮은 것 같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안 됩니다. 임의로 약 조절하시면 안 돼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합병증 위험 커집니다. 약 용량 조절하고 싶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특별하다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따르셔야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혈당 관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요. 음식 조절, 운동, 생활 습관, 정기검진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요?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부터 흰쌀밥 양 줄여보세요. 내일은 식후에 10분 걸어보시고요. 모레는 혈당 측정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합병증 얘기, 시력 문제 얘기, 발 얘기 걱정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걱정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병원 예약하시고요. 오늘 마트 가서 현미 사오시고요. 오늘 저녁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눈 지키고 콩팥 지키고 심장 지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 걱정시키지 말고요. 스스로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께 더 많은 건강 정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뭐가 궁금하신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